아줌마, 이거 스마트폰이네? 군대 전화인 줄 알았는데. 하!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의 비웃음 소리가 포항 수산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싱싱한 바다 내음이 가득한 수산시장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이었죠.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소리와 고객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겨운 아침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장 한복판에 이윤희와 딸 하은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48세의 윤희는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키는 보통이고 체격도 특별할 것 없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옆에 선 17살 딸 하은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엄마와 함께 시장에 나온 게 즐거운 듯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새우가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하은이 한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서 사자. 윤희는 딸의 손을 잡고 새우를 파는 가게로 향했어요. 아, 하은이 엄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왔네요. 새우가게 사장인 오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하은이가 새우 먹고 싶다고 해서요. 우리 하은이 새우 참 좋아하죠. 오늘 들어온 새우가 정말 좋아요. 크기도 크고 싱싱해서 회로 먹어도 될 정도예요. 오순자는 능숙한 솜씨로 새우를 골라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장을 본 지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상인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모, 조기도 좀 보여주세요. 하은이 조기를 파는 가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 하은이가 조기도 좋아하는구나. 이거 봐, 눈이 얼마나 맑아. 조기집 사장인 김호복이 싱싱한 조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호복은 이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터라 시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 회장님. 오늘 조기가 정말 좋네요. 윤희가 조기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하은이 엄마가 생선 보는 눈이 있어서 늘 좋은 걸로만 골라가시더라고요. 김호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장 반대편에서 3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맨 앞에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26세의 장도환이었죠. 뒤따라오는 2명도 비슷한 차림새였어요. 25세의 조상구와 24세의 최범석이었습니다. 이들은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어요. 어깨를 흔들며 걷고 큰 소리로 웃으며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 동네 시장이 꽤 괜찮네. 장도환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쪽 생선집부터 시작할까요? 조상구가 한 가게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래, 일단 인사부터 해야지. 장도환은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새로 들어온 조직원들이었어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렸지만 허세와 깡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특히 장도환은 머리만 컸지 실제로는 별로 무서운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위압적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장사 잘 되나요? 장도환이 한 생선집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생선집 사장은 이들의 차림새를 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럭저럭해요. 그럭저럭? 아저씨,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럭저럭만 하면 되나요? 장도환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게 됐어요. 아저씨도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뭔가 보호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주변 상인들이 이들의 대화를 의식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윤희와 하은은 여전히 평화롭게 장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새우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럼 거기서도 좀 사자. 윤희는 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들 모녀의 평범하고 따뜻한 모습은 곧 벌어질 일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말 안 들려요? 장도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생선집 사장은 손을 떨며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저희도 여기서 오래 장사하면서 별일 없이 지내왔는데. 별일 없이? 아저씨,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조상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최범석까지 가세하며 생선집 사장을 에워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윤희와 하은은 조기집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기 얼마예요? 윤희가 물었어요. 아, 이거요? 킬로에 2만 원이에요. 싱싱해서 회로 먹어도 되고 구이로 해도 맛있어요. 김호복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뒤쪽을 신경 쓰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윤희가 김호복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김호복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아저씨, 우리 이야기 듣고 있어요? 장도환이 생선집 사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뭐해요? 대답을 해야죠. 조상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돼요. 그리 큰 돈도 아니잖아요. 10만 원이요? 생선집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아저씨, 표정이 왜 그래요? 10만 원이 뭐 그리 큰 돈인가요? 최범석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1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소상공인? 아저씨, 여기서 장사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장도환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이런 소란을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일 아닐 거야. 우리 계속 장 보자. 윤희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으로 이 시장 전체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장도환이 계속 생선집 사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여유가 없다고요? 그럼 여유를 만들어야죠. 조상구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최범석의 말에 생선집 사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이들 3인방이 윤희와 하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기 모녀 좀 봐. 장도환이 윤희와 하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평화롭게 장보고 있네. 우리도 인사 좀 해야겠는데? 최범석이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생선집 사장을 놔두고 윤희와 하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이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딸을 자신의 뒤로 살짝 숨겼습니다. 엄마. 하은이 불안해하며 윤희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괜찮아, 하은아. 윤희는 조용히 딸을 안심시켰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장도환이 윤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사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톤이었죠. 네. 윤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장 보세요? 딸이랑 같이 나오셨네. 조상구가 하은을 보며 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하은을 더욱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아줌마,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게 됐어요. 아시겠죠? 최범석이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줌마 혼자서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들고 가실 거예요? 장도환이 윤희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태도가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줌마,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조상구가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순간 최범석이 장난삼아 생선 꼬리로 윤희의 볼을 툭툭 쳤습니다. 반응이 없자 최범석은 생선 꼬리로 하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며 엄마 뒤로 더 숨었어요. 저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화내네.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장도환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인사한 건데 너무 예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상구가 거들었습니다. 윤희는 하은의 손을 꽉 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무섭나요? 최범석이 조롱하듯 물었어요. 아니면 우리를 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냥 장 보러 온 거예요. 길을 비켜주세요. 윤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길을 비켜달라고요? 여기가 아줌마 집이에요? 장도환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잖아요. 우리도 장 보러 온 거고. 조상구가 윤희 주변을 돌며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호복은 조기를 정리하는 척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런 젊은 조폭들을 상대하기엔 자신도 무력했죠. 하은이 윤희의 옷자락을 더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하은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윤희는 딸을 안심시키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줌마, 급하게 어디 가세요? 최범석이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무슨 이야기요? 아줌마도 여기서 장 보시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장에 대해 알아두셔야죠. 장도환이 말했습니다. 관리요? 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뭔가 보호가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조상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윤희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결국 돈을 요구하려는 거였죠.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아줌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특히 딸이 있으시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아시죠? 이 말에 윤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딸을 위협하는 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희 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 아줌마 정말 화내시네.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장도환이 가짜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냥 세상이 무서우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보내주세요. 윤희는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은이 핸드폰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전화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었거든요. 학생, 뭐 하려고 그래? 조상구가 하은의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혹시 신고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하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장도환이 갑자기 하은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스마트폰이네. 요즘 학생들은 좋은 걸 쓰는구나. 저희 딸 핸드폰 돌려주세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군대 전화인 줄 알았는데, 하하. 장도환이 핸드폰을 들고 조롱했어요. 우리 엄마도 저런 스타일이었는데 맨날 잔소리만 하고. 최범석이 윤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조상구까지 가세했어요. 하은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윤희는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윤희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을성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핸드폰 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아줌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있나요? 장도환이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냥 핸드폰 구경 좀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 조상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하은이 작게 대답했어요. 설마 경찰은 아니겠지? 하하. 최범석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표정이었어요. 윤희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무서워하고 있고 이들은 계속 선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딸 앞에서는 참으려 했어요. 제발 그만하고 핸드폰만 돌려주세요. 아줌마, 너무 예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장도환이 핸드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윤희의 인내심이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냥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42세의 박철규였어요. 그는 이 지역 조폭 중간 보스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거친 기운이 남아 있었죠. 박철규는 시장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저 녀석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철규는 장도환 일행이 모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조직원들이 시장에서 위세를 부리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저 애들도 제법 하는구나. 박철규는 여유롭게 웃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 핸드폰 비싸 보이는데? 학생 아버지가 돈 많으신가 봐. 조상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없다고? 그럼 아줌마가 혼자서 키우는 거야? 최범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더 힘들겠네. 돈 벌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거잖아요. 장도환이 가짜 동정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 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딸도 보호해드리고. 윤희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딸 앞에서는 절대 먼저 움직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발,
그만하고 핸드폰만 돌려주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참고 있는 떨림이었어요. 아줌마, 왜 그렇게 급해요? 우리 아직 이야기 안 끝났는데. 장도환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핸드폰 당분간 우리가 보관할게요. 담보 같은 거죠. 담보요? 윤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네, 아줌마가 우리 제안을 생각해 보시는 동안 말이에요. 조상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실 시간 일주일 드릴게요. 최범석이 거들었어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하은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무서워요. 괜찮아, 하은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윤희는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박철규가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철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도환 일행은 박철규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형님, 오셨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저희 시장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한테 우리 이야기 해주고 있었어요. 장도환이 대답했습니다. 박철규는 윤희를 한번 훑어봤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네. 박철규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희가 딸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고개를 살짝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규는 윤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됐어요. 그 순간 박철규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저 사람. 박철규는 눈을 크게 뜨며 윤희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볼수록 확신이 서더라고요. 박철규는 얼마 전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이 휴가 나간 병사들이 조폭들에게 맞고 복귀하자 서울 일대 조폭들을 군사작전처럼 전멸시켰다는 그 인물. 조폭 잡는 해병대 투스타라고 불리던 그 전설의 인물. 이름은 이윤이었어요. 아니다. 설마 그분이. 박철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장도환 일행은 여전히 윤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아줌마, 우리 형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장도환이 박철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 책임자세요. 앞으로 잘 지내시려면 인사 정도는 해야죠. 조상구가 거들었어요. 박철규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그 이윤이라면. 야, 잠깐. 박철규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범석이 윤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형님한테 인사하세요. 인사는 무슨 인사요? 저희 그냥 갈게요. 윤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간다고요? 아줌마, 예의가 없으시네. 장도환이 윤희의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와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시게요? 그 순간 박철규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말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모든 것이 자신이 들었던 그 전설의 인물과 일치했어요. 아, 멈춰. 박철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장도환은 박철규가 자신을 격려하는 줄 알았어요. 네, 형님. 제대로 교육시켜 드릴게요. 장도환이 윤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줌마, 이제 정말 화나는데요? 박철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철규는 급하게 이들을 말리려 했어요. 아, 잠깐만. 그분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범석이 윤희의 어깨를 잡으려 하는 순간이었어요. 아줌마, 우리 말 안 들려요? 윤희는 딸을 자신 뒤로 완전히 숨기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윤희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분하지만 뭔가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죠. 네, 엄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잠깐 일 좀 보고 올게. 윤희는 딸에게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금방 끝날 거야. 윤희는 딸을 안심시키며 일어섰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던 윤희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뭐 하려고 그래요? 장도환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핸드폰 돌려주세요.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핸드폰요? 아까 말했잖아요. 담보라고. 조상구가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돌려주세요. 아줌마,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최범석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친해져야겠네. 박철규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너희들 당장 멈춰. 그분은. 하지만 장도환은 박철규의 말을 못 들었어요. 오히려 윤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정말 예의 없으시네.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드리는데. 그 순간 윤희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장도환의 손목을 잡았어요. 뭐야? 장도환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희는 정확한 지점을 눌러 장도환의 손목을 제압했어요. 아야야야, 나요. 장도환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어디 있어요? 윤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머니에. 장도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희는 장도환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었어요. 으악. 장도환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상구와 최범석이 당황하며 윤희를 바라봤어요. 야, 이 아줌마 뭐야? 감히 우리 형을. 이들이 윤희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는 조상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으악! 조상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최범석은 뒤에서 윤희를 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찔렀어요. 컥! 최범석이 숨을 못 쉬며 쓰러졌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3명의 젊은 조폭이 모두 제압당했어요.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게 뭐지? 아줌마가 저 젊은 애들을. 김호복은 눈을 크게 뜨며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편 박철규는 이 모든 걸 보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히 그 전설의 이윤이었어요. 그 움직임, 그 정확성, 그 침착함. 모든 것이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아, 아니다. 정말 그분이셨구나. 박철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희는 핸드폰을 확인한 후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핸드폰 여기 있어. 엄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거 아니야. 예전에 운동 좀 했거든. 윤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게 단순한 운동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형님.
장도환이 바닥에서 박철규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박철규는 장도환에게 다가가며 급하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큰일 났다. 그분이 누군지 아냐? 누구요? 조상구가 아픈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윤희 장군이야. 박철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윤희 장군이요? 최범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설의 조폭 잡는 해병대 투스타 말이야. 서울 일대 조폭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그분. 박철규가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장도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될 분을 건드린 거야. 박철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박철규는 서둘러 윤희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하은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철규는 용기를 내어 윤희를 불렀어요. 잠깐만요. 윤희가 뒤돌아봤습니다. 뭔가요? 혹시 이윤희 장군님이시죠? 박철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희는 잠시 박철규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규는 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 어쩔 건데요? 그게. 박철규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조폭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기 애들이 실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요? 윤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희 딸 위협하고 상인들 괴롭히는 게 실수예요?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철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조폭이 한 중년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회장님, 저 아줌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 상인이 김호복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런 분이 우리 시장에 계셨다니. 김호복도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한편 장도환 일행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아줌마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상구가 물었어요. 야, 너희들 진짜 모르는구나. 박철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윤희 장군은 조폭계에서는 전설이야. 건드리면 안 될 뿐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범석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사과부터 해야지. 박철규는 부하들을 이끌고 윤희에게 다가갔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규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바보들이 실수했습니다. 장도환, 조상구, 최범석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박철규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 이 시장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박철규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 애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교육이요? 네, 제대로 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도움이요?
장도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생선 나르기, 청소하기, 뭐든지 도움이 되는 일 말이야. 하지만 형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박철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약속드립니다. 박철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윤희의 질문에 박철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요? 네,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철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어요. 하은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엄마를 믿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윤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철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갈게요. 윤희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철규가 다시 윤희를 불렀어요. 혹시 저도 그 시절에 대해 아는 게 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윤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박철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어요. 윤희와 하은이 시장을 나가는 동안 상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동안 못한 말이 많았는데 고맙습니다. 상인들의 환호성이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철규는 이런 상황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야, 너희들. 당장 여기서 나가자. 박철규가 부하들을 이끌고 시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생선 손질 배우는 거야. 생선 손질이요? 그래, 제대로 된 일을 배워야 한다. 박철규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상인들은 여전히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저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저 젊은 애들이 순식간에 다 넘어갔잖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김호복은 다른 상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앞으로 더욱 정중하게 대해드려야 합니다. 당연하죠, 회장님.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새우를 파는 오순자가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정말 장군 출신이라고 했나요? 그런 것 같던데요. 저 조폭이 장군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상인들은 윤희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희와 하은은 시장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엄마.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정말 군인이었어요? 윤희는 잠시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까 저 사람이 장군님이라고 했잖아요. 하은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싸우는 걸 처음 봤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일했었어. 정말요? 그럼 엄마가 진짜 장군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 윤희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윤희가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평범하게요? 응, 하은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서. 윤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하은이가 무서워했으니까.
하은은 엄마의 말을 듣고 뭔가 이해하는 듯 했어요. 엄마가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죠? 그렇지. 고마워요, 엄마. 하은이 윤희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하은아, 강한 것도 좋지만 착한 게 더 중요해. 윤희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오늘 그런 일을 한 것도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 네, 알겠어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거죠? 하은아, 엄마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때가 오면 그때는 생각해 볼게. 윤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의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시절 정의를 위해 싸웠던 기억들이 말이죠. 엄마, 그럼 오늘 일은 아빠한테 말해도 돼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윤희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아, 맞다. 그럼 할아버지한테는요? 할아버지한테는 글쎄,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윤희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요? 하은이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윤희가 웃으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하은아, 엄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든 지금은 그냥 하은이 엄마일 뿐이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하은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하은아, 폭력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야. 평상시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아. 윤희가 딸에게 교육했어요.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가 확인해 보니 김호복 회장의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하은이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김호복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회장님, 별 말씀을요. 윤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내일 시장에 나오시면 회 한 접시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른 상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호복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희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였어요? 시장 회장님이셨어. 내일 회 사주신다고 하시네. 와, 정말요? 그럼 내일도 시장에 가는 거예요? 하은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윤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일로 인해 시장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산 새우로 새우볶음밥 해 먹자. 좋아요.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모녀였지만 오늘 일로 인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자신이 완전히 과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윤희는 딸과 함께 새우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뭔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 새우 정말 달콤하네요. 하은이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산 거니까. 윤희도 만족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 내일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까요? 하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어떨까? 하지만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야.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사실 윤희도 내일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와 하은은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 하은이 엄마 오셨네요. 오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였어요. 엄마, 정말 다르게 대하시네.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윤희도 약간 어색해하며 대답했어요. 김호복이 조기집에서 나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은이 엄마, 정말 오셨네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윤희가 인사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김호복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일을 하셨는데, 김호복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정말 약속하신 대로 회 한 접시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윤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떠드릴게요. 하은이도 회 좋아하죠? 네, 좋아해요. 하은이 밝게 대답했어요. 김호복은 싱싱한 광어를 꺼내서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조폭들 정말 안 나타났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김호복이 회를 뜨면서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 젊은 애들이 와서 시장 청소를 하고 갔어요. 청소요? 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치우고 바닥 닦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김호복이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애들이 말이에요. 그러게요. 윤희는 박철규가 정말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애들이 앞으로 계속 그럴까요? 글쎄 어떨까? 하지만 어제 그 무서운 형님이 단단히 혼내줬으니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김호복이 대답했어요. 여기요, 회 다 떴어요. 김호복이 예쁘게 접시에 담긴 회를 내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윤희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별 말씀요. 이 정도도 부족해요. 이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하은이 엄마, 우리 야채도 좀 가져가세요. 저희 집 김치도 맛보세요. 새우도 더 드릴게요. 모든 상인들이 뭔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윤희가 사양했지만 상인들은 계속 챙겨주려 했어요. 하은이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한 상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돈 내라고 하고 협박하고 정말 장사하기 싫었어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상인도 동조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윤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정말 과찬이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김호복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대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상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장은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박철규와 그의 부하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끔씩 장도환, 조상구, 최범석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는 상인들을 도와주는 일만 했습니다. 생선을 나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들이었죠. 며칠 후 윤희는 시장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아, 아줌마. 장도환이 윤희를 보고 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조상구가 쭈뼛쭈뼛 말했어요. 그래요. 아줌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최범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죠. 윤희가 조언했어요. 이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포항 수산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폭들의 괴롭힘이 사라지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어요. 엄마, 오늘도 시장 가요? 응, 가자. 그런데 엄마, 사람들이 계속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윤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은은 자신의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나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이죠. 시장으로 향하는 길,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과거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평범한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항 수산시장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 사람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원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해병대 투스타였다더라. 이런 소문이 시장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그런 소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평범하게 장을 보고 상인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의 윤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을 뿐이었어요.